비가 쏟아지는 밤 검은 차에서 내린 남자가 한의원 간판을 올려다보며 뒷목을 붙잡는다. 손끝이 떨리고 눈빛에는 오래 눌러온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다. 그는 문을 열어젖히며 안으로 들어온다. 한의사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든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힌다.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지. 왜 여기 오셨어요? 확인하려고 왔다. 내가 내 아들 옆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남자의 말투 뒤에는 깊게 눌린 감정이 있다. 한의사는 숨을 삼킨다. 앉으세요.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닥쳐라. 내가 내 몸을 판단하는 순간부터 불쾌하다. 그의 손이 떨린다. 뒷목을 움켜쥐고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갑자기 왜 이러지? 눈앞이 흐려진다. 지금 치료해야 해요. 쓰러지면 위험해요. 내 손 닿지 말라고 했지. 그러나 결국 그는 바닥으로 쓰러지고 한의사는 침을 꽂는다. 침을 놓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젠장 내 목숨이 내 손에 흔들리다니. 그가 숨을 고르고 정신을 되찾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아들이 들어온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끄럽다. 별일 아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남자는 아들을 노려본다. 그리고 한의사를 보며 말한다. 내가 우리 가족에 들어오겠다고 설치는 것부터가 역겹다. 그 말은 그대로 한의사의 가슴에 박히지만 한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눈빛만 차갑게 흔들릴 뿐이다. 밤이 깊어지자 남자는 은밀히 전화를 건다. 저 여자의 약점을 찾아라. 없으면 만들어. 얼마 후 한의사의 단순한 환자 부축 장면이 불륜 현장처럼 조작되어 유포된다. 한의원은 난리가 난다. 이건 조작이에요. 아니겠지. 내가 그렇게 보였겠지. 당신이 꾸민 일이죠. 증거 있어.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터진다. 유포된 스캔들 사진 중 하나에는 한의사가 아닌 다른 여자가 남자와 밀착해 있는 모습이 잡혀 있다. 그 사진 속 여자를 한의사는 알아본다. 집안에서 오래된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사람. 남자의 오랜 내연녀. 한의사는 숨을 들이마신다. 이 사람 누구죠? 상관할 필요 없다. 제가 상관할 이유 있어요. 내 앞에서 저러고도 저를 비난하셨으니까. 입 다물어라. 한의사는 주변에서 더 많은 말을 듣는다. 그 내연녀는 재벌가 내부의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딸. 10년 넘게 남자와 이어져 있었다는 소문. 그리고 최근 재벌가 지분 계승을 둘러싸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이야기. 한의사는 이해하기 시작한다. 남자가 자신을 밀어내려 했던 이유. 아들의 결혼을 막아야 내연녀에게 권력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 그녀가 묻는다. 제가 들어오면 누군가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네요. 내가 감히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고. 당신 뒤에 그 사람 있죠. 오래 붙어 있던 그 여인. 그만 입 닫아라. 하지만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 한의사는 내연녀의 이름이 들어간 여러 서류들을 손에 넣는다. 숨겨진 부동산 매입 내역, 비밀 계좌, 전문가들이 숨긴 의료 기록들, 그리고 충격적인 문서 하나. 남자는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를 한 명 숨기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한다. 그래서였군요. 제게 하는 행동이 유난히도 거칠었던 이유. 조용히 하라고 했다. 당신은 저를 며느리 후보로 싫어한 게 아니라 내연녀가 원하는 자리를 지키려고 싸운 거였죠. 남자는 처음으로 말을 잃는다. 숨겨진 진실은 이미 너무 많았고 한의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책상에 내려놓는다. 조작한 스캔들, 내연녀와의 거래, 정치인과의 뒷거래, 숨겨진 아이 보험금 조작까지. 당신이 감추려 했던 모든 것 여기에 있어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걸 세상에 터뜨리면 나는 끝이다. 저도 이미 끝났죠.
당신이 망쳐놓았으니까. 무슨 조건이냐? 그녀는 단호히 말한다. 제 삶에서 손 떼세요. 그리고 아들의 삶에서도요. 앞으로 다시는 제 앞을 막지 마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미안하다. 그 말 이제 와서요. 그녀는 돌아선다. USB는 거기 두고 갈게요. 판단은 당신이 하세요. 남자는 혼자 남아 중얼거린다. 모든 것을 잃는 건가? 내가 선택한 길이 이런 결말이었나? 한의사는 한의원 문을 닫고 천천히 걸어나간다. 밤바람 속에서 끝내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이제 끝이에요. 남자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무너진 숨을 내쉰다. 권력, 불륜, 재산 싸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한의원이 문을 닫힌 채 조용해진 밤 남자는 책상 위에 USB를 오래 바라본다. 손끝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하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다 번뜩이고 있다. 그는 낮게 중얼거린다. 끝이라고 했지 하지만 아직 아니다. 아직 내 것이 남아있다.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연락한다. 지금 당장 사람 모아라. 상황이 바뀌었다. 내 쪽에서 먼저 움직인다. 다음 날 아침 한의사가 출근하려 한의원 문 앞에 서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다. 누구세요? 여기 잠시 조사할 게 있어서 우리와 같이 가시죠. 저 조사받을 이유 없어요. 본인 생각일 뿐입니다. 남자들은 강압적으로 그녀를 둘러싸고 데려가려 한다. 그때 멀리서 아들이 달려온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드님 상관 마십시오. 내부 조사입니다. 누가 시켰느냐? 그 말부터 해라. 저희는 그저 지시받은 대로. 그는 한의사의 손을 잡아 안쪽으로 끌어당긴다. 가지 마세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아버지가 시켰죠. 아들의 목소리에 남자는 답하지 못한다. 침묵만 흘러내린다. 한편 내연녀는 남자의 저택에서 차를 홀짝이며 웃고 있다. 드디어 일이 굴러가기 시작하네. 이제 그 여자만 제거하면 돼. 옆에서 정치인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말한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약점 잡는 건 오래 끌수록 효과가 있다. 내연녀는 거울을 보며 입술선을 매만진다. 그 여자는 절대 이 집안에 들어오면 안 돼. 내 아들이 있어. 내 자리가 있어. 저택 내부 회의실 재벌 일가가 모여 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며 남자를 향해 비난과 의심을 쏟아낸다. 당신 때문에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내연녀 소문까지 돌고 있잖아요. 이 집안은 대체 어디까지 무너져야 끝나는 겁니까? 남자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한다. 내가 바라는 게 뭐든 다 가져가라 하지만 내 권리는 건드리지 마라. 그 사이 한의사는 자신을 쫓아오던 사람들을 따돌리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문 앞에서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한다.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 서류들 계좌 흐름도, 미행 기록,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당신이 모르는 진실은 아직 더 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중얼거린다. 누가 이걸 보낸 거지? 누가 나를 돕는 거지?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해요. 아버지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그분 곁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한다. 아버지뿐 아니라 내연녀도 당신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절대 물러나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들며 묻는다. 당신은 어느 편이에요? 아들은 흔들리는 눈으로 말한다. 당신 편이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내 가족이고. 한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린다. 가족이라면 붙잡든지 막든지 둘 중 하나만 하세요. 양쪽을 다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녀는 걸어가고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 시각 재벌 회장은 내연녀를 저택으로 불러낸다 하지만 분위기는 날카롭다. 너무 지나쳤어. 지나치다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인생을 바쳐왔는데. 내 진심이 뭔지 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를 만드는 건 나야, 당신이 아니야. 내연녀는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속삭인다. 나를 버리면 당신도 끝이야. 그것만 기억해. 남자는 손을 거칠게 뿌리친다. 이제 너도 경계를 해야겠다.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한편 한의사는 USB 내용과 새로 들어온 문서를 엮어 하나의 거대한 도표를 만든다. 숨겨진 아이 비밀 계좌, 기업 내부 배임 거래, 정치권과의 묵은 커넥션. 그녀의 입에서 낮고 단단한 말이 흘러나온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어. 이건 범죄고 음모고 전쟁이야.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한의사는 문득 기척을 느끼고 몸을 돌리지만 이미 사라져 있다. 남자의 집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 여자를 끝장내기 전에 먼저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짜 제보자 만들어라. 그녀가 우리 회사를 해하려 한다는 걸로 프레임 씌워라. 필요하면 합성 영상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의사 쪽. 그녀는 누군가 남겨놓은 문장 하나를 속삭인다. 너 하나만 믿는다. 그녀는 혼잣말로 답한다. 누구든 나를 지켜본다면 당당히 나와라. 이제는 숨어있지 말고. 하지만 어둠 속에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날 밤 재벌 회장은 다시 한번 비밀스러운 장소로 향한다. 그곳은 오래된 호텔의 상층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름과 민증을 들고 드나드는 공간. 그 안에서 남자는 정치인과 내연녀와 함께 회의를 마친다. 다음 단계다. 그 여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라.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대화를 누군가 숨겨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렌즈 뒤에서는 헐렁한 후드와 마스크를 쓴 그림자가 낮게 중얼거린다. 이제 판을 뒤집어야지. 그리고 새벽녘 한의사에게 또 다른 봉투가 도착한다. 봉투 안에는 그녀 자신도 몰랐던 비밀이 들어있다. 남자가 내연녀와 숨긴 아이의 출생 기록, 그리고 그 아이가 이미 한의사와 얽힌 사람이라는 사실. 그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한다. 이 아이가 왜 내 주변에? 모든 조각이 서로 엮이기 시작한다. 끈이 더 좁아진다. 누가 누구를 배신하고 누구를 이용하는지 구분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전쟁은 점점 본격적으로 피어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한다. 이제 나도 반격할 때야. 재벌가 회의실에 불이 꺼지고 어둠만 남는다. 가족들은 각자 흩어지고 남자는 혼자 자리에 남아 의자에 몸을 깊게 묻는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지만 눈빛만은 아직 날카롭다. 그가 중얼거린다. 지금 물러서면 다 뺏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순간 내연녀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이제야 끝을 볼 생각이 드는 거야. 넌 왜 여기까지 와서도 날 조종하려 드는 거지? 조종이 아니라 지켜주는 거야. 나는 항상 당신 편이었어.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한다. 내 편에 서면 나만 무너진다. 무너지는 건 당신뿐이 아닐 걸. 재벌도 정치도 다 같이 흔들려. 그녀는 남자의 귀 가까이 몸을 기울여 속삭인다. 당신이 버티면 모두 당신 것이야. 하지만 당신이 흔들리면 모두 내 것이 되고.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는 그녀의 손을 밀어낸다. 더 이상 너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도 당신이 돌아올 곳은 여기뿐이야. 어디도 받아주지 않아. 한편 어두운 집무실에서 한의사가 서류와 USB 더미를 정리한다. 숨겨진 아이, 내연녀의 부동산, 계좌, 정치권 커넥션 모두 엮어 하나의 큰 흐름으로 만든다.
그녀는 고개를 들며 말한다.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았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오고 문틈 아래 그림자가 스친다. 누구죠? 아무 대답이 없다. 당신 누구냐고요? 나오세요. 문 뒤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숨만 섞이듯 들린다. 갑자기 불빛이 꺼지며 방 안이 어둠에 잠긴다. 한의사는 숨을 멈추고 몸을 돌린다. 하지만 방문을 열었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다. 아무도 없다. 그녀는 숨을 가다듬으며 중얼거린다. 누군가 계속 보고 있어 나를. 다음 날 재벌가는 다시 혼란에 빠진다. 아들이 분노한 얼굴로 집안 사람들 앞에 선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하시는 모든 행동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아직 많다. 알고 있습니다. 내연녀 정치자금 비밀 계좌. 아들의 말에 가족들 표정이 굳는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노려본다. 누가 너에게 그런 헛소리를 불어넣었지?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미 증거를 다 봤어요. 그러자 내연녀가 여유로운 투로 웃음을 흘린다. 그런 종이 쪼가리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진실을 밝힐 수 있죠. 진실 내가 알고 있는 건 진실의 일부야. 이 집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남자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으며 낮게 말한다. 지금 물러나면 아직 기회가 있다. 아들은 그 손을 뿌리치며 외친다. 기회가 필요한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한편 한의사는 새로운 문서를 발견한다. 정치인 이름과 함께 적힌 자금 흐름표. 그 흐름은 재벌가를 지나 내연녀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종이를 내려놓는다. 역시 다 연결돼 있어. 그 순간 집 바깥에서 자동차 경적과 함께 검은 차량 여러 대가 도착한다. 문이 열리고 남자의 측근 인물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녀는 몸을 돌리며 말한다. 이제 온전히 드러나는 거구나. 남자 측근들은 말한다. 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서류 모두 가져가겠습니다. 제 서류예요. 가져갈 수 없어요. 회장님 명령입니다. 그때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울린다. 손대지 마라. 아들이 복도 끝에서 걸어온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USB가 들려 있다. 이건 제가 확보한 자료입니다. 이걸 공개하면 끝나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아들은 한의사를 바라보며 말한다. 당신 혼자 싸우게 하지 않겠습니다. 남자의 측근들이 당황하며 물러난다. 그 뒤에 남자가 직접 들어온다. 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내 피를 거스르는구나. 아들은 조용히 말한다. 아버지가 먼저 가족을 배신했어요. 내연녀도 들어와 말한다. 이 집안은 결국 갈라지는구나. 내가 이걸 기다렸지. 한의사는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한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숨긴 것도 조작한 것도 모두. 방 안에는 팽팽한 침묵이 흐른다. 재벌가 내연녀 정치 음모 감시 그림자 그리고 한의사와 아들의 결단이 서로 얽힌 채 서로를 향해 선다. 이제 서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의 시작이었다. 재벌가 저택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모두의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하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본다. 남자가 낮게 말한다. 이 집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건 나다. 나 없이 이 재벌도 이 권력도 없었다. 한의사가 천천히 대답한다. 맞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망가뜨린 사람도 당신이에요. 내연녀는 비웃으며 팔짱을 낀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 보잘것없는 증거 몇 장으로 이 집안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한의사는 시선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을 뿐이지요. 아들이 말한다.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아버지가 쌓은 것보다 숨긴 것이 더 많다는 걸. 남자는 아들을 노려보며 소리 없이 일을 간다.
내가 날 이런 자리에 세울 줄은 몰랐다. 내 자식이라고 믿었던 게 잘못이었다. 아들은 담담한 얼굴로 말한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가족보다 권력을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걸. 한쪽 구석에서 가족 중 한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든다. 이 싸움을 밖으로 내보내면 우리 다 끝나는 거야. 언론에 나가면 회복은 없어. 내연녀가 고개를 돌려 차갑게 말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택해야지. 나와 손을 잡을지. 이 둘에게 모든 걸 내줄지. 그녀의 시선이 한의사와 아들을 차례로 가른다. 한의사는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온다. 손에 들고 있던 USB를 시선 높이까지 들어 올린다. 이 안에는 당신들이 무슨 선택을 해도 살아남지 못하는 증거가 담겨 있어요. 남자 측근 하나가 다급하게 손을 내밀며 다가온다. 그것만 넘겨주시면 조용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유혹한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보상도 드리겠습니다. 한의사는 고개를 젓는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적어도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이에요. 내연녀가 날카롭게 웃는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재벌과 정치가 함께 달려들면 그깟 양심 하나로 버틸 수 있겠어. 한의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한다. 적어도 당신들보다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네요. 남자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며 숨을 깊게 들이쉰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해라. 어느 편에 설 건지. 아들은 한의사 옆으로 다가와 선다. 이미 선택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내연녀의 표정이 굳어간다. 좋아, 그럼 각자 갈 길 가자. 누가 웃는지 끝까지 보자. 그 순간 저택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한다. 가족들이 술렁이며 창문 쪽을 본다. 누군가 말한다. 경찰. 누가 불렀어. 한의사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든다. 오늘 밤까지 시간을 드리려고 했어요. 스스로 정리할 마지막 기회였죠. 하지만 그 기회를 버리셨네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본다. 내가 신고했다는 거냐? 아들은 조용히 말한다. 저도 도왔어요. 내연녀가 남자를 향해 소리친다. 봤지, 이래서 처음부터 정리를 했어야 하는 거야.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일이 더 커졌어. 남자는 내연녀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정리를 해야 했던 건 내 쪽이었다. 널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커지며 수사관들이 들어온다.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신분증을 내보인다. 수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자 전원 동석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들은 크게 동요한다. 우리가 왜? 여기가 어떤 집안인데 감히. 수사관은 단호하게 말한다. 이 집안이기 때문에 더 철저해야 합니다. 한의사는 USB를 수사관에게 건넨다. 여기에 모든 흐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제보자로서 신변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챙긴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내연녀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친다. 내 이름이 들어간 건 전부 조작이야. 그 여자가 짜맞춘 거라고. 한의사는 담담하게 말한다. 조작이라면 수사가 밝혀주겠죠. 진실이라면 역시 수사가 밝혀줄 거고요. 남자는 한의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마침내 어깨에 힘을 뺀다.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다. 누구보다 오래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는 스스로 손목을 내민다. 가자.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 아들이 술렁이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숨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의사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한다. 이제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저택의 조명이 하나 둘씩 꺼지고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라 둔한 침묵이 그 자리를 채운다. 재벌가의 오랜 그림자는 그렇게 균열을 맞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재벌 회장이 연행된 그날 이후 저택은 마치 거대한 무대가 막을 내린 뒤처럼 정막만 가득했다. 가족들은 진흙탕 싸움의 후폭풍에 지쳐 하나 둘방으로 들어가고 복도에는 남겨진 그림자만 천천히 흔들렸다. 한의사는 아들과 함께 저택 밖으로 걸어 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쉰다. 한의사가 조용히 말한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아들이 대답한다. 아직 아니에요. 아버지를 끌어낸 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춘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아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린다. 남겨진 것들을 정리해야죠. 아버지가 숨긴 모든 것들을. 그 순간 저택 2층 불 꺼진 창문 뒤에서 움직임이 스친다. 누군가가 아직 그곳에 있었다. 내연녀다. 암전 속 창가에 선 그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셋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 집안의 비밀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어. 그녀는 핸드백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낸다. 내연녀가 속삭인다. 너희가 아는 비밀은 절반도 안 돼. 진짜는 지금부터야. 다음 날 아침 한의사는 경찰서로 출석해 추가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온다. 그 여자 역시 고급 정장을 입은 채 떨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여자가 말한다.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한의사는 경계하며 말한다. 누구시죠? 여자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뒤 낮게 말한다. 이 집안의 비밀을 파헤치려면 당신 혼자서는 못합니다. 한의사는 눈을 가늘게 뜬다. 왜 저를 도우려 하죠? 여자가 말한다. 나도 그 사람에게 버려진 여자니까요. 한의사의 눈이 흔들린다. 내연녀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말없이 여자를 바라보며 묻는다. 얼마나 알고 있죠? 여자는 한쪽 입꼬리를 올린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택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회장이 없어진 틈을 타 그의 친형이 몇몇 사람을 불러 모아 조용히 회의를 시작했다. 책상 위에는 주주 명단 지분 이동표 비밀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친형이 말한다. 회장이 실각했으니 이제 내 차례다. 어차피 회사는 우리 집안 것이야. 여기서 멈출 순 없다. 측근이 묻는다. 그 여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친형은 어둡게 웃는다. 그 여자는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면 돼.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내연녀가 나타난다. 아까 말은 다 들었어. 버린다고 했지. 정말 나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친형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내가 여기 왜? 내연녀는 날카롭게 말한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재벌가의 마지막 숨을 끊는 것이야. 동시에 한의사는 새로운 여자로부터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받는다. 한의사는 사진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쉰다. 사진 속에는 어린 아이와 젊은 시절의 회장이 함께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다. 한의사는 속삭인다. 설마 이 아이가. 여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요, 그 아이는 살아있고 아직 이 집안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싸움의 마지막 열쇠가 될 거예요. 한의사는 사진을 꼭 쥐며 중얼거린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끝난 게 아니군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는 낮게 웃으며 말한다. 드디어 마지막이 시작되는구나. 저택의 균열은 더 깊어지고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다. 제오막의 시작과 함께 재벌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전쟁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